퇴사하고서 가장 처음에 느낀 게 내 신뢰는 나한테서 나오지 않았구나.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 자체는. 결국 55살이 됐을 때 퇴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가장 크게 말렸던 분은 저희 어머니. 어머니요? 네,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맞게끔 변형시켜서 빌려주는 공간 임대 사업이 저한테는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퇴사 설계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난다는 것. 사실 유튜브에서는 퇴사 후 성공한 이야기만 많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현실을 마주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직장인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 동공부님을 모셨습니다. 동공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누추한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19년 다닌 회사를 퇴사를 하고 현재 단기임대 사업하고 청소사업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지금 퇴직 생활을 하고 있는 돈공부라고 합니다. 돈공부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바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지만 실행까지는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드디어 회사를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그 사건이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저희 팀장님을 보고서 좀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저는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우선시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런데 이제 저희 팀장님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쯤 되다 보니까 다시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 생활도 굉장히 착실하게 잘 하셨고 아무런 탈 없이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퇴사 한 2년 전부터 본인 책상에서 자격증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55살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다시 또 다른 회사를 준비를 하는 걸 보고서 좀 충격을 먹어서 회사를 좀 나와야겠다. 출근을 하게 되면 이제 출근 시간도 회사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어도 허락받아야지만 휴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연봉도 결정되어 있는 연봉을 받아야 되고 계속 남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나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 자체는. 그래서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결국 55살이 됐을 때 퇴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그게 그때 당시는 내 에너지가 남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열정이 좀 있을 때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남이 정해준 삶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어서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하는 동료들이 요새는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지 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지금 이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한다는 거는 수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두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퇴사를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이런저런 부업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서 주식 그리고 부동산 내면 강화 관련된 이제 그런 책들도 꾸준히 읽어서 1년에 한 1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100권이나? 네. 읽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결국 남는 거는 행동이더라고요. 계획은 아무리 세워도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회사를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라도 행동을 해보자. 어쨌든 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돈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놓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돈이 가장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 돈의 흐름이 끊겨서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더 저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왜 이제 회사 생활에서 내 시간을 뺏기고 내 주도적인 삶을 뺏긴 삶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 다시 돈이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되는 이제 부업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퇴사하고서 가장 처음에 느낀 게 내 신뢰는 나한테서 나오지 않았구나 라는 게 그때 알았어요. 보통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통장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 저를 믿고 빌려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는 맞죠. 순간 네. 마이너스 통장도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다 내가 이런 신용을 내가 일으켜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저녁에 끝나고 붕어빵도 구워보고 정말요? 네, 그 블로그 글도 꾸준히 써가지고 블로그 수익도 올려보고 야.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임대를 알아서 네네. 단기 임대를 1호점을 한번 오픈을 해보고 네네. 운영을 해본 결과 회사를 다니면서 3개까지는 오픈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부업이더라고요. 부업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이거를 확장시키면은 회사를 조금 안 다녀도 내가 다른 걸 준비할 동안 고정 수입은 이걸로 좀 충당이 되겠구나 싶어서 네네. 그때부터 이제 퇴직 일을 결정을 했죠. 그럼 결국에는 스스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차곡차곡 하고 계셨던 거네요. 물밑 작업은 사실 책 읽는 게 물밑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어쨌든 자 회사에서 다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돈, 그 다음에 이제 성취욕도 당연히 있겠지만 돈이 가장 목적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사실 회사를 나오더라도 당장 굶어 죽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제 퇴사를 결정하셨을 텐데 이제 방금까지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의 이제 마음가짐인데 과연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당시에. 우선 제일 가까웠던 친구, 동료들은 응원을 한 편이었고요. 이제 회사 동료들은 왜 그만두는지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대로 가만 다녀도 업무 특성상 회사에서 잘릴 만한 그런 부서도 아니었고 네네. 나름대로 성과도 잘 내고 있었고 인정받아서 이제 뭐 정부 기관으로부터 표창도 받았고 그러니까 표창까지. 괜찮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가냐, 나가서 사업하면 다 망한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네네.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투자를 하신 분들은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결국 누구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누구처럼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좀 자동화가 되면 정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하나씩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가장 크게 말렸던 분은 저희 어머니. 어머니요? 네, 저희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하시고 네. 이제 뭐 투자랑 부동산이랑 예. 뭐 이제 이런 쪽으로만 사업 쪽으로만 하셨던 분인데 힘든 걸 아니까 쪽 길을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좀 안정적인 직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아깝고 상당한 모험이라고도 보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가장 응원해줬던 사람은 와이프였고요. 다행히도 이제 와이프가 반대를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네. 다행히도 와이프한테도 물밑 작업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책을 사오면 제가 읽고 추천한 걸 와이프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한쪽 방향으로 둘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정말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저 또 하나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친구 두 부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유하는 친구가 있고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친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전자의 친구들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되게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으니. 근데 이 후자의 친구들은 왜 좋은 회사 놔두고 다른 생각을 하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히스토리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감이 돼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아내분의 응원을 얻고 퇴사를 하셨는데 하시고 나시니까 좀 어땠어요? 진짜 그 상상했던 대로였는지. 사실 회사에 있을 때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퇴사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런 삶을 좀 꿈꾸고 당연히 그렇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사에 출근해 있는 8시간 동안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도 하고 강의도 수강하러 다니고 추가로 제 매물 세팅하러도 다니고 그리고 다른 일로 이제 또 추가로 벌이가 되는 것들을 내 여유 있는 시간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시간에 뭐라도 수익을 더 올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찾는 거고 회사 다녔을 때는 주어진 일을 해왔던 거고 좀 차이가 있죠. 사실 훨씬 더 재미있는 거는 지금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까 단기 임대라는 단어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단기 임대인지 아니면 다른 거였는지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부업은 도전을 했었어요. 여러 부업은 다 도전을 했는데 저한테 가장 맞았던 게 단기 임대였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붕어빵도 구웠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꾸준히 글 써서 경제나 부동산이나 이제 이쪽 관련돼서 글을 계속 쓰기도 했었고 온라인 판매 쪽 이제 위탁 판매도 도전을 해봤고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맞게끔 변형시켜서 빌려주는 공간 임대 사업이 저한테는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세팅해놓고 나면
게스트가 한 번 들어오면 적어도 2주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 단위로 빌려주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게스트가 있냐면 한 3개월을 이렇게 예약을 하고 들어와 버리면 야, 이제 3개월 동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동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쪽의 강의를 수강하거나 뭐 2주든 한 달이든 세 달이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게스트로 돈을 버는 동안 또 남는 시간에는 개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네.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쪼달리는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걸 더 찾아서 계속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안 해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성장 단계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자동화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블로그도 말씀하셨었고 사실 붕어빵 부업은 시도하신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취적이시고 도전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되게 바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일과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주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우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회사 다니던 경험 삼아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성인반에 관련된 환경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강의가 있는 날은 학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 오고요. 강의가 없는 날은 조그맣게 청소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사무실 가서 청소 일정 보고 예. 청소 일정에 따라서 팀장님 배분하고 그런 업무를 보고 난 다음엔 단기 임대 일정 보고 입퇴실 관리를 하고 게스트 대응하고 예. 이제 퇴실 청소 여사님 이제 일정 맞춰드리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지금도 좀 책을 조금 읽는 편이에요. 그게 한 1년에 몇 번 정도나 읽으시나요? 예전에 좀 본격적으로 읽었을 때 한 1년에 100권 정도 읽었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일주일에 한 권을 완독을 하시는 거지 바쁘신 와중에도. 회사 다닐 때는 더 본격적으로 읽었었어요. 아, 이제 회사 퇴근하고 오면 집에 한 7시쯤 도착하는데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권을 거의 다 읽고 읽은 내용을 블로그에 옮겨줬고 정말요? 그래서 새벽 한 2, 3시까지 책 읽고 그 책 내용을 정리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한 달가량 해봤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단기 임대 부분은 수익 구조랑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뒤에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고 그러면 그냥 딱 하나만 꼬집어서 네. 퇴사 전하고 지금 퇴사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요. 시간. 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임대업을 하다 보면 잘 되는 달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촬영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유저다. 네네. 그 지구 온라인 게임의 한국 서버를 스타트 서버로 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유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지구에 잠깐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내가 행복하게 있다가 로그아웃을 하든지 그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가장 제가 크게 느낀 점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 네. 사실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100%는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내 시간을 좀 나를 위해서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퇴사 설계소. 회사 다니는 월급을 저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가족을 못 보고 있는 시간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가족들 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소득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으니까 네. 저한테는 다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단기 임대 이야기를 계속 주시니까 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사실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임대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에어비앤비, 뭐 더 나아가서 호스텔 이런 것들은 하루하루 딱 돈 찍히는데 단기 임대는 일주일 맞아요. 단위잖아요. 일주일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기 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랑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업이냐 숙박업이냐 차이거든요. 네. 근데 숙박업은 제약이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단기 임대는 말 그대로 월세를 줄 때 제약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랑 별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월세는 이제 월 단위로 이제 1년 계약을 해서 월 단위로 돈을 받는 거고 단기 임대는 최소 계약 단위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단위로 집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공간 대여에 대한 돈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